여러분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살펴볼게요. 우선은 미국 증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1.95%, 거의 2% 가까이 상승해줬습니다. S&P 500이 0.47%, 다우가 1,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나스닥이 1.95%, S&P 500이 1.47%, 다우가 1.34%, 너셀 지수가 2.10% 상승해줬습니다. 너셀이 2.10% 상승했을까 많이 상승한 거죠. 상승 종목 개수가 나스닥 종합지수가 2,350개. 어제와 좀 반대의 경향입니다. 이전 장하고는 반대로 상승 종목 개수가 2,000 반올림에서 2,400개 정도 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변동성 지수도 올라갔다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빅스 지수도. 그리고 투자 심리 지수는 그리드로 다시 올라왔죠. 중립에서 약간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는 어떤 심리 상태가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2,500개, 2,400개 종목이 상승했으니까 뭐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다고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3.62% 상승해줬고요. 그리고 구글이 3.05%, 메타가 3.52%. 근데 아마존은 마이너스 1.44%. 아마존은 약세긴 하네요. 테슬라가 2.19% 상승해줬고, 애플은 0.48%, 마이크로소프트가 2.20% 상승해줬습니다. 월마트는 1.12%.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해줬어요. 뭐 크게 빠진 건 아니고, 뭐 버커스 해서웨이, 요거는 좀 빠지긴 했네. 그리고 상승 섹터로 보게 되면은 에너지 섹터 말고는 다 상승해줬죠.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가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3.06%.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유틸리티가 1.74%, 멀티러스가 1.42%, 헬스케어가 그래도 헬스케어 꽤 선방하는데? 헬스케어가 나름대로 1.41% 상승해줬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좀 반등해서 100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98로 살짝 좀 눌린 모양새고요.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다시 원화가 강세 모양새 1385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오늘 시장은 어제 이전 시간에 시장에 좀 폭락했다가 반등한 모양새입니다. 볼까요? 우선 8월 1일자 캔들에서 미국 시장 저가로 마이너스 2.66%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번 시장에는 1.95%까지 상승해졌어요. 캔들이 어떤 캔들이죠? 잠깐만 이게 캔들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볼까요? 저 확대해서 이건 쿠퍼 쪽이지. 쿠퍼가 아니라 이게 안 나오는구나. 이거 선물지수죠. 선물지수는 안 나오겠다. 여하튼간에 지금 캔들 자체는 상승 확정 캔들 나왔습니다. 1.95%. 근데 그러면 뭐 다 복구가 된 거죠? 왜냐면 종가가 이거니까 다 복구가 된 건 아니구나. 그냥 캔들 자체만 상승 확정 캔들 나와줬고 그래도 유성형 캔들 나와줬으니까 근데 거래량은 좀 줄어든 건 있네요. 거래량 받쳐주지 않으면서 상승해줬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저항대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이제 반등해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시장의 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거겠죠.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가 폭락을 해줬습니다. 마이너스 0.28%까지. 근데 이전 캔들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이전 캔들에서 마이너스 3.35% 빠지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한 3.5%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가 좀 하락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빨리 인하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9월달에 인하하지 않을까? 어, 다우존스는 뭐 상승폭 이전 종가 대비 좀 더 약간 더 올라간 모양새긴 합니다. 그래도 롱바디 캔들 나왔네요. 상승 확률 1.34%. 다우는 이제 약간 뭐 하락 이전 캔들에서 하락한 걸 좀 거의 다 복구한 거로 보여지고요.
네, S&P 500이 1.4, 잠시만요. 요거를 여러분들 우리 이거 다 봤죠? 요거를 약간 이게 리소스를 잡아먹고 있어가지고 요걸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간에 뭐 상승한 종목 개수가 오늘은 2,400개로 좀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는 그냥 아직은 하방이죠. 이전 캔들에서 좀 캔들 자체가 새비랑 캔들 나오다 보니까는 상승 확령 캔들 나온 것 뿐인 거지. 니케이 지수는 어제 빠졌어요. 마이너스 1.25%. 그래도 뭐 윗꼬리 잡아주면서 반등해서 올랐고요. 대만 각권 지수도 약간 빠진 모양새가 있긴 있네. 그래도 뭐 잡아주긴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1.42% 네, 상승 인턴 캔들 나왔죠. 뭐 상승 인턴 캔들 났으면 뭐 상승 확령 캔들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겠네. 프랑스 까크 지수도 1.14% 상승해줬고, 인도도 네, 0.52. 네, 중국이 네, 지지라인 걸리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라 줬습니다. 0.66% 상승해줬고요. 항생 지수도 네, 상승 관통형 캔들 네, 0.92% 상승해줬습니다. 그리고 유로 스탁 네, 유럽 증시가 스톡 600이죠. 네, 1.49% 상승해줬어요. 상승 인테요. 그리고 한국, 대망의 한국도 어제 좀 반등해줬죠. 이거 뭐 보시다시피 지지라인에 걸려가지고 약간 밑꼬리 살짝 잡히면서 네, 상승 반격형 캔들 네, 0.91%좀 상승해줬습니다. 우선은 네, 한국 증시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한국 증시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미국 증시부터 좀 정리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오늘 이렇게 왜 반등을 해줬냐?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죠. 근데 유가는 하락을 했네요. 예, 유가는 지금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닌데 브렌트유가 지금 마이너스 1.41% 정도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네, 9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서 반등해서 올라갔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ME 패드워치에 의한다면은 네,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5.9%로 어우 많이 올라왔다. 지난주는 63%였는데요. 20%포인트 상승해줘가지고 85.9%, 85.9%면 거의 확정적이긴 하죠. 물론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9월 금리 인하가 85.9%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7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노동시장에 둔화 신호가 있어가지고 금리를 빨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네,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에너지 쪽, 원유 쪽 가격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원유 가격이 좀 하락한 부분이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로 약세가 이어졌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경기 위축이라고 좀 보아야 하는 영역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 오늘 증시가 반등해준 이유는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네, 성장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는 주가 반등이라는 논리적 네, 근데 관세 리스크, 성장률 하락, 실적 훼손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인플레이션은 1.6%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후발 관세 충격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좋게 나왔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래서 지금 채권금리가 좀 빠진 부분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등해줬다. 근데 이제 뭐 딱 보시다시피 이게 뭐 전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까지 동반돼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도 보게 되면은 그냥 상승 확인한 캔들 나준 거죠. 좀 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왜냐면 또 어떤 부분이냐면 그
관세 시행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관세 시행이 언제 되냐면은 네, 8월 7일부터 관세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8월 5일이고 그러니까 8월 1일 날 협상 마감일 되면서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관세 시행은 네, 8월 7일입니다.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조만간 한 2, 3일 정도의 흐름을 좀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상승하기는 캔들 나왔다가 다시 뭐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관세 시행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등을 해준 거니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 현재 아까 심리지수도 좀 보셨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지수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한국 지수는 먼저 제가 정리한 자료 갖다가 같이 한번 공유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0.91% 상승해줬고요. 코스닥은 네, 1.46% 상승해줬습니다. 네, 응? 엥.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좀 중요하긴 하겠죠. 수급이 이제 그 전날에 외국인과 기관계의 쌍끌이 매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스피에 외국인과 기관계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물론 이제 매도한 물량만큼 들어온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 코스피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로 지수를 좀 방어해 준 면이 있다. 코스피 관점 본다면은. 그리고 코스닥에도 기관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양시장에서 약간 아무래도 개인들이 좀 매도를 했죠. 예. 개인들이 코스피에서는 3,599억 원, 네, 코스닥에서는 397억 원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계가 받아챘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는 아예 기관계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있었는데 기관이 675억 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단기 조정 후 반등 국면에서 기간 주도의 저가 매수 흐름이 나타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번은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좀 약세 모양새가 있긴 있었죠. 뭐 나름대로 이제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고 아무래도 좀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홍콩, 중국 네, 상승해 줬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한 이유는 네,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네, 신규 관세 부과 여파로 인해 가지고 폭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올라가게 된 이유는 연준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고용이 둔화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빨리 시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CME 패드워치에서도 80%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에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한 거입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네, 반등을 해준 거고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원유 가격 안정 전망이 기관 외국인 매수세를 강화해줬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에 물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죠. 어떤 부분이었냐면 왜 이렇게 한국 증시가 폭락을 했는가? 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31일 날 네, 대차 물량이 체결 지수가 6,100 6천 반올림해서 6,200만 주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공매도를 때려버렸죠. 네, 코스피 쪽에 그날 8월 1일 날 폭락했을 적에 네, 공매도 물량이 19,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어떻게 됐냐? 우선은 뭐 공매도 잔고 상환 주수가 증가를 했어요. 네. 대차 거래의 체결 지수보다는 상환 지수가 좀 증가해가지고 대차 잔고가 좀 들은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매도의 압박이 약간 덜해졌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네, 공매도 거래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반올림해서 2천만 주였는데
요번에는 이제 1000만 주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네, 반등해 줄 수 있는 공매도 압박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을 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좀 선물 지수도 좀 살짝 볼까요? 나름대로 선물 지수 어떻게 움직였는지. 선물 지수는 나름대로 좀 강하게 올라갔네요. 뭐 주간 선물 지수에서도 뭐 1.2 하나 상승해 줬고요. 야간 선물 지수에서도 2.2% 상승해 줬기 때문에 좀 상승 확인의 캔들 나와줬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폭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양새, 올라간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 반등해주는 모양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까 미국 시황 좀 이야기하다 말았나요? 예, 미국 시황에 다 이야기했죠, 미국 시황.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살짝만 이야기한다면은 뭐 아까 전 올라간 거 다우가 1.34, 내가 나스닥이 1.95 상승해 줬고요. 네, 기술주 강세로 대형 반등이 있었다. 오늘은 일종의 반등의 날입니다. 주가는 하락 후에는 종종 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약한 고용 지표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네, 80% 이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 국장 해임 후 신임 인선 예정이다. 그리고 상호주의 관세 수정안 서명. 그래서 10에서 41% 범위 내에서 주요 교육국에게 불과를 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하고 AMD 실적 발표,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게 지금은 이제 다 이야기하는 게 매도 과잉 상태에서 단기 매수세 유입, 쇼커버링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반등은 구조적 추세 전환보다는 그쵸?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현재 반등은 구조적 추세 전환보다는 단기 기술 반등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고용 부진과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하방 리스크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미중 무역 협상 진전 및 금리 인하 확정 시 추가 상승 여력. 금리 인하는 9월에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이런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고 우선 이제 좀 조심하게 바라볼 게 이제 8월 7일 날 관세 시행하는 날이니까 앞으로 이제 2, 3일 정도의 후에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도 뭐 2, 3일 전까지는 나름대로 반등을 유지 좀 하긴 하겠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긴 하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지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